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SEC는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으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3조 원대 몸값이 예상되는 시프트업이 기업 공개 출발선에 서면서 게임업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예고와 함께 투자사 등 IPO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이자 시장에선 최근 반등 흐름이 뚜렷한 게임주가 부진을 탈피할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속 국내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운 것과 달리 증권사들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PF 정상화 과정에서 하반기에도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폭탄 과세를 오는 8월부터 일부 발효하겠다고 발표하며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태양광주가 급등했습니다.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이 위축되면 국내 업체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태양광과 철강 등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저희가 의견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통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잠시 뒤에 테마 분석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투자스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오늘의 먼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HBM 공급 관련된 이야기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 보면 고준위 방패장법 관련된 국회의 통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HBM 공급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처음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젠슨황이 이제 어프로브드 해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갔던 삼성전자 갑작스럽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지금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리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는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이터 통신 이제 로이터 통신이 아주 싫어하는 그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우리 테슬라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메모리 이거를 지금 8단하고 12단이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 보드에서 HBM 이 메모리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고대형 메모리의 특성상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여기에서 속도, 첫째는 속도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고 나는 그 데이터 출입량이 얼마 정도나 이 기준에 맞춰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향으로 최적화되어 있던 이 엔비디아 보드, 그것이 이제 과연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갔을 때, 즉 5세대의 HBM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전력 소비,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가 됐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이 공정상에서, 즉 HBM을 만들 때의 스택업, 즉 쌓아 올리는데 그 공정상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고객사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일단 발열입니다. 자, HBM의 발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그만큼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메모리마저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제때 얘기해놨던, 즉 제조사가 보장해주는 수명이 보통 3년 정도 보는데 그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안에 이 메모리가 갑자기 페일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즉 발열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하셨던 유리기판 관련주 다시 한번 뜰 수 있다는 거, 이 점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준위 방패장법 국회 통과 청신호. 제가 이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준위 방패장, 쉽게 얘기해서 사용 후 재해결료를 보관하는 그 고준위 방패장을 2031년까지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원전을 더욱더 빠르게 돌릴 수 더욱더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국회에서 그것도 그동안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그거에서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 자 22대 말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 여기에 민주당 관계자께서 뭐라 그랬냐, 고준위 방패장 여기에 대한 특별법을 앞으로 민주당이 받아서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즉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일단은 그 뉴스에서 보면은 좀 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는 거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고준위 방패장법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안정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는데, 여기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될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약 28일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인가, 저도 이것을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HD현대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Shell, 자, 우리 세븐시스터 그러죠. 제가 이제 우리의 오일 메이저 7대사, 글로벌 오일 메이저 7대사를 세븐시스터즈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칠공주파라 부릅니다. 네, 아무튼 이 칠공주파의 하나인 쉘에서 이제 HD 현대와 협력을 해서 해상 액화수소 운송 기술, 자, 추진선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저유황 친환경 그 추진선으로 하겠지만, 이 해상 액화수소의 운송 기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남시, 정확히 분당이겠죠. 그쪽에 있는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개발 협약인데 이걸로 봤을 때 그냥 이게 MOU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어그리먼트라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개념,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계약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OU하고 그 다음에 이런 끝이 A로 끝나는, 즉 어그리먼트로 끝나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로 나왔으면은 상당히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는 계약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 즉 쉘과 HD현대는 공동 지분을 가지고서 앞으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액화수소 탱크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너무나 활성 기체인데다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가는, 즉 LNG선을 기반으로 해서 갔을 때 거기서 그 LNG를 분해한 다음 부생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소를 만들어 왔다면, 아예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액화 수소들을 이제는 터미널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즉 배로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석유와 같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에너지로서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는 만들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수소 엔진을 개발한다,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하나는 또 다시 우리 하나여로와 하나오션이 선박용 수소연료 전지를 공동 개발한다. 여기는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여기 앞에서 HD현대는 운반선이지만 여기는 아예 추진선을 수소 추진선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함께 친환경 선박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현재 수소연료 전지 공동 연구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2024년도 1차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서 수소 연료 전지, 하이드로젠 퓨얼 셀 분야에서 여기에 신규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0kW 이상급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선박에서는 훨씬 더 큰 마력수와 그 다음에 더 큰 엔진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좀 더 큰 그런 그 추진용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단순하게 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용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요거를 지금 같이 해가지고서 해양용을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생뚱맞게도 여기에 대한 경쟁 업체가 누가 되겠는가 하면은 바로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바로 똑같은 거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4가지를 선정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도 녹여내 주셨습니다. 삼성이 오늘 있었던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테스트 내용들 정확하게 좀 풀어주셨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 ESS를 비롯한 수소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현대차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붙여서 지금까지는 이슈를 분석을 해봤다면 이 이슈들 안에서 우리가 투자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테마들을 선별하는 작업 역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배워볼 테마는 어떤 테마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러 가지 테마 4가지 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HBM,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원전,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수소 관련돼 있는 얘기를 했는데,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선입니다. 배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요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얘기하지 않았던 주제, 바로 요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자,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수소선. 자, 하나에어로와 하나오션이 선박용 수소 연료 전지를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테마를 보게 되면은 조선, 수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정유화학. 근데 생뚱맞게도 정유화학, 즉 석유 회사들도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꽤 이상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소선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오늘은 조금 처음 하는 얘기니까 꽤 재미있게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머니 모멘텀 IMO 2020의 친환경 선박 모멘텀. 자, 이게 무엇이냐? IMO 2020는 우리 IMO라고 그래서 그 국제 해상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운사들이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그 기본 사양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격들을 제정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체인데,
근데 업체라기보단 기관이죠. 이 기관이 어떻게 했느냐? 2020년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선박들은 지금까지 떼고 있는 기름, 정확히 얘기하면 벙커CU라 부르죠. 완전히 아스팔트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끈적끈적한 그 기름을 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서는 그 추진선에 쓰고서는 그걸 떼가지고서는 항행을 해왔는데 이 기름의 문제가 뭐냐? 벙커CU가 황이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타고 나면은 엄청난 황화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대기를 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황이 적게 들어가 있는 저유황 벙커CU를 쓰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친환경 추진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운행을 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IMO 2020의 기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이 나오던 시절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기차가 이제 한참 뜨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이제 천슬라를 바라보던 그런 시절의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참 이슈가 되면서 선박업체들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IMO 2020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엔진에서 이제는 탈황 시설이죠. 황을 덜어내는 그런 시설을 달아놓든가 그게 아니면은 저유황 벙커CU를 갖다 써서 그걸 가지고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저유황 벙커CU가 대략 기존에 쓰던 거에 2배 이상의 가격이라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름값이 2배 이상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연료비가.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해운사들이 상당히 많은 그 연료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오만 가지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이 IMO 2020 이슈예요. 자,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왔던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LNG 추진선. 가장 그래도 조금은 그 현실성이 있는 거. 자, 어차피 떼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거를 벙커CU 대신에 저유황 벙커CU 대신에 우리 그냥 LNG로 추진을 하는 LNG 추진선을 만들자. 그래서 LNG 추진 엔진을 만들게 됐고 이로 인해서 하나 엔진을 비롯해 가지고 HSD 엔진이라든가 엔진 관련주들이 한번 떴던 적이 있었죠. 관련된 것들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메탄올, 정확히 해서 알코올이죠.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을 떼가지고서 그걸로 가는 추진선을 만들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자, 그렇게 할 거면은 이거 또 다른 친환경을 하는 거를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다고 뭐 미해군 마냥 전부 다 원자력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좋긴 하지만 원자력으로 돌리면 그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고 행여나 해상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어마무시한 환경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기에서 제일 그래도 현실성 있고 만만하다고 보는 게 바로 수소가 됐다. 수소 추진선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할 모멘텀. 수소 추진선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 시장이 개설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즌이에요. 지금 선박업체는 그야말로 도커가 없어가지고 배를 더 못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주문이 꽉꽉꽉꽉 차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뭐냐면은 저유황 벙커CU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으로 하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수소 추진선으로 해가지고 바꿨을 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규 시장도 또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니 포인트 첫 번째 바로 그 장점 중에 진짜 강점. 선박에서 청수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볼 때 물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청수, 회색수, 그 다음에 그 오수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선박에서는 보통 물이
실어 가지고서는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쓰고 뭐 청소하고 아니면 화장실을 쓰기도 하고 샤워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쓰는 민물을 쓰죠. 그 민물을 청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걸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걸러서 깨끗해진 물을 회색수, 그레이 워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오물이 돼가지고 오수가 된 것들은 그냥 그 웨이스트 워터, 즉 완전히 오수라 그래가지고 오수 탱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대형 선박들에서 하는 일인데, 자, 이 선박에서 청수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배에 있는 선원들, 즉 크루라 부릅니다. 이 크루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이 선박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이 수소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자, 수소를 집어넣는데 물이 나오네. H2O가 그냥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물, 수증기를 그냥 하면 되느냐? 아니죠. 얘를 따로 포집을 해서 응축시킨 다음에 물로 만들어서 이거를 청수 탱크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비록 증류수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야말로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완벽한 H2O, 즉 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청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청수 탱크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청수 탱크보다도 더 많은 물을 상당히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추진선을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선박, 특히 이런 산업용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엔진을 조금 더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물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선박에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이 수소 추진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청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신규 시장, 그것도 게임 체인저급의 신규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체된 선박 시장에서 블루오션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선박들 중에서 자, 여러 추진선들이 있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그 해운에 있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에 짜여져 있던 그 틀대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선박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가 기술진들이 포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런 수소 추진선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위한 섹터가 따로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사들, 기능사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사들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 선박 시장에서 만약 우리가 수소선 자체를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거, 표준을 우리가 여기서 선점을 했을 경우, 자, 표준을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급협회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관련돼 가지고서 HD가 지금 특히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선급협회에서의 이런 그 수소 추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배는 그 표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선급협회에서 하는 거는 완전 급이 달라요. 거기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는 블루오션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는 종목 두 가지, 이 두 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 HD 현대,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오션. 자, 하나 솔루션이나 이게 아니고 왜 갑자기 에어로가 아니고 왜 오션이냐? 자, 선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한번 일단 HD 현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HD현대 지금 이제 수소 자율운항 시장 진출. 지금 현재 부회장인 정기선 회장님, 자, 부회장님, 자, 우리 정몽준 회장님 장남이죠. 그분께서 이제 수소 플러스 자율운항. 자, 수소로 추진하는 배. 거기다가 이게 자율운항으로 해서 전 세계를 GPS로 해가지고서는 선원이 최소의 인원으로만 가지고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율운항을 하는 그런 배들을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장이냐? 지금 현재 추산했을 때는 대략 1,8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 한 척에 보통 한 몇 천억에서 조 단위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최소 1,000척 이상의 그 배를 이제는 수소로 가지고서 자유로 나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만큼의 블루오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HD 현대가 쉘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선급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가지고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3분기에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자, 배를 좀 잘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에 특히 오일뱅크라든가 비상장 회사들 이런 쪽에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 가지고서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비해 가지고 거래량들이 지금 마땅하게 그렇게 막 늘어나진 않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움직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실제적인 그 매수자들, 즉 실수요자들이라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던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이만큼 매수하고 거래를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둘이 수소 연료 전지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걸로 해서 현재 자리는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역시 작년에 3분기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 같은 경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선은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 거기에서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퓨얼셀 부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총사, 자, S퓨얼셀, 두산퓨얼셀, 그 다음 범한 세 가지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고 있던 그런 업체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얘들이 어떻게 됐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을 해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자, 수소를 혼소라 그러죠. LNG, 즉 천연가스와 수소를 같이 섞어가지고서 그것을 연소시켜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에 대한 기술을 지금부터 또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것들은 연료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혼소 혹은 수소 자체의 연소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로 이 어떠한 엔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3월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급등을 해가지고 파동을 잡고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수소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소차는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박 관련해서도 역시나 친환경적인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테마 리포트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분기 테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이 AI와 반도체에 대한 테마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소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두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 모두 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좀 최근에 상반기 흐름들은 괜찮았거든요. 두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선정을 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HD 현대를 좀 더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보죠.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울산에다가 미포조선소를 세운 이래로 모든 거의 중요한 그 조선업계의 현안들은 거의 뭐 여기서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였던 게 HD 현대. 지금은 지주사지만 현대 중공업이죠. 거기서 움직였던 걸 볼 수가 있고, 전통의 조선 강자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수소로 움직이고 있다. 요걸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첫째는 선박 조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표준에 대한 확립, 즉 지금 선급협회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서 이 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운반선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현재 HD 현대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을 기반을 같이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 아람코하고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우디의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해 가지고서 MOU를 맺고 지금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과의 관계에서도 자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데 HD 현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오션 보시면은 연합군이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다른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덩치를 많이 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특히 하나의 특징상 이름 그대로 한국화약이죠. 그러다 보니 방산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군함건조라든가 이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차세대 먹거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수소 연료 전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상당한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소형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상업용 중에서는 그나 소형 상업 선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범한 퓨얼셀입니다. 자, 여기는 잠수함에서 쓰던 AIP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여기에서 바로 하나오션이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거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선박들 중에서 수소로 이제 가는 수소 추진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대형 선박을 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로벌 수출 특히나 이제 해군 함정들 위주로 해외의 해군 함정들에 대한 수출을 봤을 때는 하나오션도 특히나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수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외로 자 HD 현대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굉장한 많은 기술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와 하나오션 두 종목을 비교를 해주셨고 전통 강자인 HD 현대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테마들까지도 알아봤고요. 특징적인 종목들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을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1일 공략한 GST 79% 수익률로 5위이고요. 2월 14일 공략 중인 덕산테크피아 96% 수익률로 4위입니다. 4월 8일 공략 중인 세명전기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도 3%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97%까지 수익률 높여주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 중인 YC 197%까지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캠은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수익률은 307%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 공략 중인 코스맥스 12% 수익률로 5위에 들어와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 변압기 관련된 종목으로 13% 수익률 4위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했습니다. 18% 수익률로 3위이고요. BH 역시도 18%가량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5월 17일 공략 중인 풀무원 오늘 장중에 18%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21%까지 수익률을 높여주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풀무원이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18%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서요. 리뷰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네, 풀무원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거의 한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월 17일 이때 종가 매수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죠. 그래서 윗골이 길게 줬던 상황이었고 이때 당시에 식품주들이 전부 다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식품주만이 그래도 랠리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의 증시가 딱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풀무원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은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낮게 4일 정도 이제 옆으로 가면서 가고 있고 그거 와중에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작게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금 위로 이렇게 해서 오늘 위로 강하게 튀어 올라서 지금 현재 19.64%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12%,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 말고도 지금 사조 시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동원 F&B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CJ 시푸드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해산물 관련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맞추어서 상당히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풀무원 역시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 포착이 됐고요. 이후의 전략들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알아볼 텐데요. 종목의 힌트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고요. 별이 4개. 자, 그러면은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모멘텀 첫 번째는 여기에 제약에다가 플러스로 신규 사업을 진출한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같이 제조하는 종합제약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전기기 비슷한 업체인데 그걸 통해서 뷰티, 그 다음에 미용기기 쪽으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그 피부 전문 그런 의약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탈피해 가지고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 차트,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위아래로 횡보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2011년도 이전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여기에서 액면 분할을 한번 4대1로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3, 4년 정도 계속해가지고 흘러내리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최근 작년부터 해서 서서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기존의 매출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히든머니 종목은 제약바이오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략까지도 세워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까지도 짚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끊이지가 않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TSMC는 올해 공장을 7개가량 신설한다라고 하고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 칩 테스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반도체주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슈들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이 인사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TSMC가 신규 공장을 7개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안배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타이완과 중국이 과연 전쟁을 할 가능성, 거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또 천재지변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TSMC가 출렁 한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에 짓는 공장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단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우존스 지금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졌어요. 600포인트 이상 떨어진 자리에, 일단 중국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 중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기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자리, 지금 굉장히 떠 있는 자리,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그동안에 해가지고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또 부양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샹하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심천 역시도 마찬가지. 자, 심천도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 그 횡보세를 이뤘던 그 구간으로 다시 떨어진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즉 미국 내에서의 글로벌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미중 간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거기다가 또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H지수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자, 이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시금 지금 그 홍콩이 특히나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부양책이 제대로 홍콩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으로 과연 이제 부양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가건지수 자체행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는 했는데 음봉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죠. 여기도 역시. 자, 그래서 엔비디아 혼자 올라갔으니까 TSMC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TSMC도 지금 현재는 생각만큼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좀 불안감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관련된 지표들과 흐름들 짚어봤고요. 부양책 관련된 이슈들과 TSMC발 이슈들까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의 이 애매모호한 자리를 잘 돌파해줄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볼게요. 네, 오늘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6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38,900포인트 이 근처를 한번 터치를 하려고 했던 자리, 굉장히 지금 낙폭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그 지금 Fed,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올해 잘못하면 우리 금리 인하 못할지도 몰라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도 지금 엔비디아 혼자만 올라갔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완전히 혼났죠. 그래서 엔비디아만 신이 난 그런 증시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결국은 기존에 17,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다시금 이 자리, 여기에 현재 16,700포인트 자리에서 결국은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코스피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죠. 현재 여기에 제가 그어놨던 2,700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2,700포인트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반등을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낙폭이 과연 지지를 받을 때가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은 대략 이 자리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677포인트, 여기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이 근처에서 다시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 특히 이제 지금은 약간은 매물이 좀 출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원전,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2차 전지, 지금까지 바닥을 잡고 있던 2차 전지가 다시금 한번 꿈틀거리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증시 훑어봤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포트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분기 테마 리포트인 AI와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가 녹아져 있는 자료집들 아래 QR코드 참고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HBM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원전 관련주들 조선과 수소선에 대해서 특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의 장학생이었던 제가 오늘부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많은 시황 정보들과 또 국내외 증시 전략들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리포트까지 도 챙겨가시면서 더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